자, 13번입니다. 두 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이죠. 그리고 y는 9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입니다. 자, 두 개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1, 그리고 y는 3, 이렇게 네 개의 직선 내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출발하기 전에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위에 있는 식은 모양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아래에 있는 식을 먼저 좀 살짝 바꿔볼게. 잘 봐. 9입니다. 9는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맞니? 봐봐. 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거기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제곱을 하는 거니까 3의 2제곱, 9. 맞지?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되고요. 굳이 내가 9를 이런 모양으로 바꾼 이유는 왜일까요? 밑을 3분의 1로 맞춰주기 위해서겠죠? 3분의 1로 밑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수법칙 그냥 3분의 1 한 번에 쓰시고 지수끼리만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3분의 1에 x 빼기 2제곱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다. 자, 바꾸고 보았더니 얘랑 얘 사이 관계가 한눈에 보이실 거야. 자, x만 x 빼기 2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이구나.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두 칸, 위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땡기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어떠지는구나.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간단하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부터 한번 볼게. y는 3분의 1의 x의 제곱입니다. 3분의 1이야.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함수의 개형을 가져야만 돼.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 2점, 정점 0,1을 지난다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이 녀석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정확히 말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것이 이 녀석이기 때문에 두 칸 오른쪽으로 밀어볼게요. 자, 0,1이었던 녀석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지니까 하나, 둘, 셋이죠. 2,1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날 것이고 그래프의 개형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완벽하게 똑같은 개형을 가지는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질 거야. 오케이? 자, 일단 지수함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직선 두 개도 마저 한번 그려볼까?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을 또 얘기하고 있죠. 하얀색으로 그릴게요. y는 이렇게, y는 1.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과 y는 3. 하나, 둘, 지나갈까? y는 3. 자, 4개의 직선과 곡선을 모두 그렸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이만큼의 영역. 이만큼의 넓이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였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평행이동 문제 중에서 어떤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아주 많이 등장하죠. 최대한 도형의 모양을 심플하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 잘 봐. 이런 곡선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넓이를 가지는 다른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볼게. 요점과 요점을 직선과만 연결을 지어보자.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점을 한번 직선으로 연결을 지어보자. 요만큼의 모양 그리고 이만큼의 모양 정확하게 같은 모양.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합동이죠. 얘랑 얘가 합동이라는 거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민 게 얘라고. 모양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제가 떼서요 여기에 붙일 거야. 어차피 같은 모양이니까 얘 대신에 얘를 붙이게 되면은 도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데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즉, 이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필요합니다. 밑변의 길이 하나, 둘, 두 칸입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2고요. 높이는 1부터 3까지 마찬가지 높이도 2네. 끝났다. 2 곱하기 2니까 넓이는 몇이냐? 이렇게 구하시면 돼. 다시 한번 평행이동과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아주 연결이 많이 되는 거 작년부터 많이 다 오셨을 거야. 그치?
최대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이쁜 모양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14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제가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로그함수의 그래프랑 관련해서 얘네들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참고로 교과서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확실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얘까지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얘네들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무슨 내용 말하고 싶느냐? 제가 어떤 양수 K가 있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첫 번째,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있다. 이 지수함수는 실제로 어떤 녀석이냐?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시켜서 얻을 수 있는 녀석이다. 평행이동시켜서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시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A의 X제곱 앞에다가 K를 곱했어. 전혀 평행이동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평행이동 관계라는 얘기야. 왜 그런지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왜 그런지 확인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잘 봐. 자, K 곱하기 A의 X제곱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이 상수 K를요, 모양을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한번 모양을 바꿔볼게요. A의 로그 A의 K제곱이라고 모양을 바꿔볼 겁니다. 뒤에 있는 녀석 A의 X제곱을 그대로 쓸 거고. K가 얘로 바뀌는 거 혹시 잘 알겠나요? 모를까봐 좀 설명을 해드릴게.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직전 지수와 로그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잘 봐. A의 로그 A의 K제곱입니다. 이 A랑 이 K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았더니 K의 로그 A의 A제곱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로그 A의 A는 실제 1이기 때문에 K의 1제곱, K 맞구나. 즉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자, 모양을 바꿨습니다. 자, 모양을 바꾸고 보았더니 위치 A로 맞추어졌어. 따라서 그냥 한 번에 A로 쓰시고요. 지수끼리만 더하기에도 상관이 없구나. X 더하기 로그 A의 K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봐봐. 원래 Y는 A의 X제곱과 Y는 A의 X 플러스 모시기. 분명히 평행이동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얻어지는 녀석일까요?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얻어지는 그래프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형태가 전혀 평행이동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평행이동 관계이구나. 즉 그래프의 위치만 다르지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아주 유리해. 알겠지? 한 가지 더.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까지 알고 계셔야 돼. 봐. 지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로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Y는 로그 A의 KX 라고 하는 어떤 로그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고. 이 녀석은요,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시켜서 얻어낼 수 있다. 자, 느낌이 비슷하죠? 로그 A의 KX와 로그 A의 X. 평행이동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녀석이지만 실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평행이동 관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잠깐 책만 좀 올릴게. 자, 이만큼 올리면 보이겠죠? 자, 봐봐. 얘랑 얘 사이에 평행이동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그 A의 K의 X라고 하는 녀석을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보자고. 진수에 있는 곱하기는요,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다시 한번, 진수끼리의 곱은요, 로그끼리의 합으로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즉,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K, 이 두 녀석의 합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아, 끝났네. 가만 놓았더니, 로그 A의
x와 이 녀석의 관계를 잘 관찰해본 결과 뒤에 이만큼만 플러스로 붙어있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까요? 로그 a의 k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얻어지게 되겠구나. 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얘랑 얘 사이에는 평행이동 관계이구나. 마찬가지로 얘랑 얘 사이에는 평행이동 관계이구나. 이거는 볼 수 있으면 확실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잘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실사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수 y는 로그 2의 k, x 더하기 2라고 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직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마자 얘가 어떤 녀석을 베이스로 어떻게 평행이동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작성을 해볼까? 제가 k 곱하기 x 더하기 2니까요.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로그 2의 x 플러스 2와 로그 2의 k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상관없죠? 바꾸고 보았더니 조금 명백하게 보이죠?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까? x가 x 플러스 2로 바뀐 거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얘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 것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로그 2의 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진 그래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가 이만큼 옮겨져서 얻어진 게 얘라고.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그래프를 스케치해볼게. 봐보세요. 자, 그래프를 한번. 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그려볼게. 기본 베이스는 얘야. 기본 베이스는 얘이기 때문에 위치 1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기억을 가지겠구나.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네. 원래 베이스는요, 점근선이 y축이었어요. 그런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점근선이 왼쪽으로 두 칸 옮겨지기 때문에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걸까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지. 이해되죠?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함수 개형이 가져야 돼. 마지막으로 y축으로 얼만큼 옮겨졌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직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떠있고 얼마큼 내려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만약에 y축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오케이? 만약에 좀 내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누구를 지나면 안 됩니까? 2사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 기준을 y절편으로 잡을 거야. 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y절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y절편이 양수야. y절편이 양수가 되게 그림을 그릴 때에는 무조건 2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 맞지?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이야. 이번에는 y절편을 관찰해 보았더니 음수네. y절편이 음수야. 그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2사분면을 지날 수 없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가장 특수한 경우 한번 볼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y절편이 뭡니까? y절편이 0입니다. y절편이 0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2사분면은 지날 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지. 자, 다 왔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y절편이었고요. 자, 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 y절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2사분면은 지날 수 없구나 라고 그림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식에 뭘 대입해야 되느냐? 원래 식의 x자리에 0을 대입하셔야 돼. 0 대입해볼까? 여기 대입할게. 0 대입해봤더니 로그
2에 2k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0은요 로그를 취해서 표현을 바꾸게 되면은 0은 실제로 로그 2의 1입니다. 2k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2k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뭐 이하입니까? 2분의 1 이하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알겠죠?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k는 양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0보다는 크면서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에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2분의 1이다 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죠. 알겠지? 다시 한번 주어진 형태가 이 기본 베이스를 평행이동시켜서 얻어진 녀석이다. 이걸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다 왔습니다. 15번 볼게. 보자.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요. X라고 하는 녀석은 A 이상, A제곱 미만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와 있는 세 녀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봐봐.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 세 녀석을 잘 볼게. 표현을 관찰해 보니까 로그 A의 X라고 하는 녀석이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이 되실 거야. 그치? 그래서 로그 A의 X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면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거칠죠. X에 대한 정보밖에 주고 있지 않아. 로그 A의 X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 전략을 이렇게 하자. 요걸 이용해서 실제 로그 A의 X가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할 거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표현을 바꾸다 보면은 대충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자, 일단 해볼게. 말로만 써두지 않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이용해서요, 로그 A의 X가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가 출발해서 말씀을 드렸어. 싹 다 밑이 A, 로그를 취해보자. 그러면 로그 A의 A, 로그 A의 X, 그리고 로그 A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바뀔 거고요. 밑이 A야. 그리고 밑 A는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분용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니? 로그 A의 A야. 실제 이 값은 간단하게 1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이 값은 뭘까요? 2입니다. 로그 A의 X.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녀석은 실제로 1 이상 2 미만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어차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저는 그냥 표기를 간단하게 바꿀래. 얘를 그냥 T로 치환하자. T라고 하는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치환하게 되면 실제 T라고 하는 값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 이상 2 미만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올게. 실제 비교를 해야 되는 이 녀석들을요, T를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볼게. 첫 번째, 얘는 뭐냐? 이게 T야. 즉, T 통째의 제곱이겠네. T의 제곱이구나. 두 번째 뭘까요? 로그 AX의 제곱이야. 진수에 붙어있는 이 거듭제곱, 이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겠지. 그치? 따라서 2라고 빠져나가게 되고요. 2 로그 A의 X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 뭐였죠? T였습니다. 이 T구나. 그냥 이 T라고 쓰시면 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진수가 T입니다. 로그 A의 T라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를 이용해서 표현을 살짝 줄여보았어요. T제곱, 2T, 로그 A의 T. 표현이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바꾸고 보았더니 아주 심플해. 2차 함수, 1차 함수, 로그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로그 함수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래프로 접근을 해볼래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가로축을 T축,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한번 둬볼까요? 자, 일단 T의 제곱입니다.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실제로 2,4라고 하는 좌표를 지나야 돼. 2,4라고 하는 좌표를 지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1차 함수이죠? 자, 얘는 일단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노란색으로 그렸고요. 두 번째 1차 함수는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2t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요. 당연히 2,4를 지날 수밖에 없겠네. 맞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로그 함수이고요. 로그 함수는 우리가 그냥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정점이 1,0입니다. 1,0을 지나면서 밑 A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증가함수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려져야 돼. 즉,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구나. 자, 1 이상 2 미만, 즉, 요만큼의 범주에서만 고민을 하셔야 돼. 이만큼의 범주 내에서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직선, 빨간 놈입니다. 2등이 2차 함수, 노란색입니다. 제일 작은 녀석이 파란색, 로그 함수이죠. 이해되시지? 끝났다. 1등, 2등, 3등이야. 순서대로 적으면은,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적을게. 자, 제일 작은 녀석이 파란색, 로그 함수입니다. 즉, 로그 A의, 바로 로그 A의 X, 이 녀석이 제일 작아.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이죠? 얘입니다. 로그 A의 X 통째로 제곱. 얘가 두 번째로 크구나. 제일 큰 녀석은 누굽니까? 자, 빨간색, 얘야. 좀 미안해. 그림 좀 지울게. 공간이 안 나오죠? 자, 제일 큰 녀석은 누구냐? 로그 A의 X의 제곱입니다. 자, 1등, 2등, 3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좀 다 읊어줄게.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 세 녀석을 관찰해 보았더니 로그 A의 X라고 하는 녀석이 공통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X에 대한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위치 A 로그를 취해서 실제 이 값이 어떤 범주를 가지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를 토대로 표현을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2차 함수, 1차 함수, 로그 함수이구나. 이 정도의 대소관계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고생하셨습니다.